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지도부뿐 아니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도 수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목포와 순천 등 전남 7개 시군의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단체장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하고 광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이란 회초리를 맞고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성환 기자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곳은 목포와 순천 등 모두 7곳입니다. 7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소속 단체장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명당하거나 탈당했던 무소속 단체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는 책임론, 둘로 쪼개진 민심의 봉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대립을 선거운동 기간에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화합의 장애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 지역의 발전이랑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광주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을 모두 석권했지만 투표율이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 없이 나선 지방선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민주당의 오만에 광주 시민들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응답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없으면 2년 뒤 총선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광주를 위해서, 각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민주당이 혁신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소속 단체장의 돌풍,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보여준 시도민들의 매서운 질책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유독 일당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요. 이번 선거 역시 무소속 시장에 국민의힘과 진보당 시의원을 배출하면서 진보와 보수,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 곳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호남에서 투표용지를 가장 넓게 활용해온 순천 유권자. 민주당 일색인 호남에서도 순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지난 2011년과 12년 두 차례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2014년과 16년에는 반대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의지해서 한 길을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과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8번의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명, 무소속 후보가 3명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55.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에서 최미희, 유영갑 2명, 국민의힘에서는 이세은 후보가 선출됐고 무소속도 우성원, 이봉남 2명입니다. 비례대표인 이세은 당선인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기초의원입니다.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은 순천의 표심은 일단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던 순천은 원 주민이 40%에 불과한데 특히 수도권과 영남 출신의 광양 포스코 여수산단 대기업 종사자들이 순천에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산단 노동자와 농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출신들이 그동안 다양한 선택을 해오면서 이제는 순천 민심 자체가 당보다 인물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누가 시장 선거가 나오면은 그 유능한 사람을 뽑아갖고 가급적이면 발전성을 생각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뭔가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그런 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물로 판단한다는 순천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호남의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연패했으니 노선 투쟁 등 피 터지게 싸우라 했지만 그 싸움에 민생과 개혁의 방향타는 실종되고 인신공격만 난무한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무엇을 바라는가를 그렇게 모르시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박 전 원장은 민주당 당적이 없지만 조만간 복당을 신청해 비대위 구성이나 향후 전당대회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행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미국으로 떠나기 이틀 전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님 내분 묘소에 참배하고 출국 보고를 드렸다면서 김 대통령님의 마지막 말씀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 싶어졌다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DC로 떠나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가 담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공공진료소를 운영하는 건 전국 최초인데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이 된 유기견 구슬입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아 유기동물 치유센터에서 이곳 진료소로 옮겨졌습니다. 한 달 동안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은 구슬이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담양구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구조된 애들의 건강관리, 질병관리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취약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애들의 어떤 동물 복지를 또 실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공공진료소를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실과 입원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기동물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과 진료도 이뤄집니다. 개소 후 50여일 동안 이곳 공공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동물들은 80마리가 넘습니다. 특히 유기견 입양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이곳을 거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입양견들 검사를 제가 2차 검사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그 내장형 칩 시술을 해드려요. 그 자리에서 동물 등록을 한 후에 이제 분양 데리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추후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저희 진료소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 속에 문을 연 공공진료소. 상처로 가득한 유기동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80년 5월 당시 민주화 대성의 횃불을 미디어아트로 형성한 작품이 전시됩니다. 광주 동구는 오는 10일 5.18 민주광장에서 빛의 분수대 개막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횃불을 빛불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개막식 이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8시 15분부터 40분간 정기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4일 하루 동안 광주 전남에선 61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가 262명, 전남 354명입니다. 전남에선 완도와 신안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오는 1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오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과 4개의 큐브 위성을 탑재한 상태로 2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시간대는 지난해 1차 발사와 비슷하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당일에 2차례 열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모서체 인공위성을 싣고 처음 발사된 누리호는 발사 및 1, 2단 분리까지 성공했지만 3단 로켓의 불완전 연소로 목표한 궤도에 위성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전남 해남 땅끝 수국축제가 개막합니다.
해남군은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해남군 현산면 포레스트 수목원에서 제4회 땅끝 수국축제가 열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포레스트 수목원에선 수목 정원뿐 아니라 편백숲, 억새원, 분홍꽃 정원 등 1,4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 광주 전남은 흐린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화순 24도, 광주 26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한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 걸로 보여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선박에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탄소중립 실천 생활과학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주과학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자유주제로 개인 또는 팀이 직접 제작한 공익광고나 캠페인, 브이로그, 다큐, 모션 그래픽 등 30초에서 3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합니다. 수상작은 오는 9월 광주과학관에서 개최되는 2050 제로시티 탄소중립 특별전에 전시될 예정으로 우수 출품자 8팀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 광주과학관장상 수여와 함께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가 천연물 산업화 국제규격 표준화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K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국제규격 전주기 표준화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화 인증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